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참 오늘 증시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 청취자님들, 우리 애청자님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사실 잠이 잘 안 와서 저녁에 이제 뭐 미국 야간 선물을 좀 보다가 이거 다 먹겠구나 싶어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위스키 한 두 잔 마시고 12시 조금 넘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시나리오를 머리에 써놓고 지금의 시장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하락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다면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 등등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고 오늘 한 새벽에 3시 40분 정도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커피 한 잔 그리고 신문을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경제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라 망한 줄 알았어요. 신문에 만도 뭐 국내 자동차 부품 2위 회사 만도가 구조조정을 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호텔 객실률이 10에서 15%도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자주 가던 뭐 이태원 하얏트의 테라스, 뭐 롯데호텔의 라세는 뭐 등등 호텔 레스토랑도 문을 닫았다. 뭐 등등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어, 신문 앞면에 도배가 됐습니다. 앞면에 도배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오늘 개장 전 네, 항상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시장 바닥의 지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전 예상 시초가를 봤을 때 430개가 오늘 하한가가 출현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자체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저는 처음 봤어요. 야간 선물이 하한가에 들어간 거. 야간 선물이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개장 전 뭐 코스피 뭐 마이너스 6점 몇 프로 시작을 하고 코스닥 거의 8%대 하락에 시작하면서 뭐 사이드카 발동이 됐죠. 그리고 서큐 브레이크 걸리고요. 뭐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제가 오늘 시장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포 안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시초가에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갔고 뭐 일부 물려있던 뭐 코덱스 레버리지 똑같이 동비율로 들어가고 나스닥 S&P 마이너스 한 15%대 뭐 1대1 비율로 조금 들어가주고 그 정도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떨어지는 칼날만 갖고 이거를 받았는데 다시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진짜 나라가 망하나? 이번은 진짜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장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실제로 오늘 장중에 이제 글을 적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 시장 하락의 강도 상상 그 이상의 발생, 금융위기만큼의 하락이 발생됐다고 판단된다 등등등등등등등 했죠. 근데 시장은 언제나 위기 속에 공포 속에 바닥은 자리 잡고 있고 악재가 소멸되면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 또한 주식 빠질 때 속상한 것보다 이게 반등할 때 주식이 없어서 소외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시장에 사실 모든 악재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가 이제 얼마만큼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부실이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고 중국의 경제가 붕괴가 될 수 있으며 이탈리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예전에 그리스로 발생한 이 유럽 재정 위기가 또 터지는 거 아니냐 등등 모든 게 악재투성입니다. 근데 사실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이 가장 클 겁니다. 왜냐면 각국의 재정 투입 온갖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지금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백신의 탄생이야말로 지금 아주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장전에 이제 이 부분이죠. 이미 길려드사랑 중국의 이제 제약사 쪽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스 때 썼던 그게 있어요. 그 약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3, 4월 중으로 결과가 다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스나 코로나나 사스에서 변형된 게 지금의 이거고 그때와 변형된 거기 때문에 원리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공포지만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안 나오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급락할 대로 급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잠재 리스크가 뭐냐 또 다른 시장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예전에 2008년도 리번이 터졌을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에서 발생된 이 금융 부실이 실물 경기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실물 경기로 그게 전파가 돼버렸죠. 모든 사람이 돈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뭐 은행이 파산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소비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금융 리스크가 곧 실물 경기로 가면서 발생한 이 문제였고요. 지금은 실물 경제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금융 리스크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 유가 감산에 대한 부분이 깨지면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됐죠. 말 그대로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 즉 미국이 산유국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줬던 부분이 엄청난 세 기업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사우디가 아무리 감산을 하고 싶어도 이 미국 세일 업체들이 감산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얘네 미국도 감산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감산을 해야 되나? 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세일 업체와 사우디, 러시아 전부 다 감산을 같이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큰 판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부분이 이제 사우디의 그 재정유가 비율을 보면 80%입니다. 즉 석유를 수출해서 국가 재정의 80%를 채워야 되는데 그 수출 가격 즉 그러려면 유가가 60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국가가 적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사우디보다는 더 유리하게 재정유가 비율이 20% 선이었고 그럼으로써 40달러 이상에서만 유가가 진행이 돼도 큰 타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양 국가 간에 지금은 피를 토하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래가는 것보다 조만간 서로 간의 타협점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세일 업체들의 특히 하이엔드 채권, 즉 BBB 등급 뭐 정급 본드 바로 윗단계 채권에 대한 부실의 문제를 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그리고 이번에 급락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과 같은 이 공산당 체제 같은 경우는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하나의 이제 그 가운데 주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한국 등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 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뭔가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답답하죠. 현재 지금 이게 터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추경을 풀지도 않고 뭐 국회는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융에 대한 이 금융 시스템 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서로의 의견에 따라서 바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부단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왜 급여세 감면과 세금 납부 연기를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셀 기업들, 특히 하이힐드 채권 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이쪽의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메가톤급 부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레포 금리라든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뿌려대는 그 레포 유동성 부분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이게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죠. 만약에 시장이 이를 이겨낸다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백신이 나오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를 찾는다면 이미 돈은 풀려버렸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한 5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미국이 지금 수시로 풀고 있는 레포 금리의 이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로 인한 이 수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 그리고 이러다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문제를 판을 엎어버릴 수 있는 빅딜은 제가 봤을 때 무역 관세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다시 정상화시키고 서로의 교역량을 늘리게 된다면 그동안 전 세계 경기를 침체로 빠뜨려 놓았던 이 부분이 해소가 돼버린다면, 그리고 각국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 양적 완화 정책 부분에서 모든 게 이미 다 돈이 풀려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심리적인 공포가 이런 부분을 100% 아니 완전히 잠식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지금 상황이 좀 더 오래 가서 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비율을 어려울 때는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때, 시장이 위아래로 출렁일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종목이 필요해요. 강력한 믿음이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저 PBR의 종목의 유동성이 풍부한, 유보율이 풍부하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위주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좀 길었네요. 자, 바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아시는 대로 밤사이 어제 트럼프의 원맨 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아무 대책 없는 발표, 뭐 유럽 30일 1개월간 입국 금지 뭐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을 했으며 전일 야간 선물이 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국내도 난리가 났죠. 말 그대로 금융위기 그 이상의 폭락장이 연출됐습니다. 장 전에 430개의 하한가가 출현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신용 반대 매매가 오늘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지표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 끝까지 지켜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봤어야 되는데 장 막판에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좀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의 부분이 100% 바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주식을 다 던져버린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엄청나게 후회를 할 구간이죠. 손절은 위에서 했어야 됐으니까, 위에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조금씩 줄여왔어야 됐으니까, 오늘 저는 오늘 일을 꼭 기록을 해 둘 예정입니다. 꼭 기록을 해두고 또 제 블로그에도 작성을 하고 이 영상을 두고두고 다시 볼 예정인데, 2001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당시도 코스피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10% 착살이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울리는 게 아니라 사이드카 울리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동시에 발동을 했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사이드카 서킷이 발동되는 완벽한 팬시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오늘 엄청난 하락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이 정도 하락이 이제 뭐 대공황 수준으로 갈 것인지, 지금의 시장이 대공황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이거를 빨리 잡아내는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반등할 때 현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구간의 매매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위험성 자산의 폭락에 이 안전자산까지 폭락하는 부분은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자산의 버블 또한 동시에 꺼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즉 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그리고 다시 버블의 형성 등 이러한 순환고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오후장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캐나다 제약사의 백신 개발 목전의 발표로 일단 올라왔고, 호주 및 일본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중국 소비 진작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서 동시에 나스닥 선물하고 국내 지수가 동시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할 때 소외는 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를 노려야 되고, 그리고 업종 대표주 하면 지금 반도체, IT 대장주,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카카오 정도 인터넷 서비스, 이 정도의 강력한 포트를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반등한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이 변할 때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역사적으로 유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하락 드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20년 안에 볼까 말까 한 오늘 시장을 저희는 목격한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하락했고 그동안 많이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부단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두가 그런 걸 겪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비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이게 나라 망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이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자꾸 세우면서 네, 자기 자신을 다독거려야 될 때가 아니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그리고 사태가 정상화되었을 때 시장에 쏟아져 나올 그 유동성을 상상하면서 네, 버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를 했던 날입니다.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 꼭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떻게 지수가 바닥을 잡고 그러한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사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제 저도 뭐 타점을 이따 종목을 보면서 네, 오늘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죠. 자, 수급 보면서, 자, 수급은 뭐 또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고, 일단은 외국인 1조 팔았는데 오늘 연기금이 5천억이 들어왔다. 기관계 거의 대부분은 연기금이 장 후반에 네, 5호장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인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 방어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만 믿고 갈 수는 없고요. 지수는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신용 비율이 굉장히 많죠. 코스닥 반대 매매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뭐 한 번에 복구한다라기보다도 코스닥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빠졌으면 이렇게 지금 못 간다. 이렇게 빠졌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차트 패턴은 언제 거를 참고하시면 좋냐? 2011년도 유럽 금융위기 터졌을 때, 재정위기 터졌을 때 차트를 보시면 돼요. 사태가 빠그라지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리스가 문제됐다, 올라왔다가 이탈리아도 위험하다, 뭐 자꾸 이런 네, 급등락이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뭐 엇박자 나면 이 당시에 다 그 돈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엇박자 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수를 보죠. 지수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을 먼저 보죠. 회의 증시. 나스닥 제 개인적으로는 8,000포인트, 네, 8,000포인트의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았는데 7,2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굉장한 하락의 각도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 구간이 정확히 따지면 23%인데 여기까지가 더 빠졌다. 그러면 구간상 최고점에서 단기간에 27%가 빠졌네요. 독일 등 기타 국가에서 빠진 게 30%이기 때문에 27%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얘네가 이 하락갭을 메우는지 여기까지만 반등을 일단은 해주기를 바랍니다. 8,000포인트, 8,000포인트까지 반등하고 그 이후에 방향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틀 동안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하락의 강도는 이때 2008년도 미중 무역 분쟁보다 더 강한 하락이 떨어졌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의 강도만큼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 리먼이 파산했을 때 이 당시에 36%, 고점에서 36%인데 거의 이 정도의 급의 메가톤급의 하락이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때는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빠진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단기간에 이 정도로 빠진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 반등 주고, 이 충격은 좀 갈 걸로 보여집니다. 대신 이 충격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국내 코스피를 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지금 이제 뭐 구간에서 뭐 어디가 바닥이다 뭐 할 건 없지만, 일단은 이 라인, 어제 그어 놓았던 이 라인까지 정확히 찍었습니다. 다시 깰 수 있어요. 다시 깰 수 있지만 한 번의 브레이크는 잡았다라는 거죠. 한 번의 브레이크는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상치를 정확히 찍어버렸네요. 정확히 찍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이격에 의한 반등일 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음봉 떨어지면 음봉에서 잡고 가야 되고, 갭이 너무 높게 뜬다, 5일선에 맞을 정도로 갭이 뜬다, 그러면 또 한번 비중 축소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다시 현금을 확보하고, 내일 반등하고 현금 확보, 모레 반등하면 전량 매도, 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수를 봤을 때. 자, 삼성전자를 어제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할 때 시초가에 한 번 더 매수하고, 일단은 본전 조금 넘었을 때 오죠. 이때 두 번 매수했으니까 추가 매수의 50%를 팔았어요. 50%를 팔고, 일단은 만약에 얘가 혹시 다시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잡아야지 하고 판 거고, 일단은 다시 그냥 올라가면은 올라간 대로 위에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매도는 5일선 맞춰서 매도를 할 거고요. 52,500원 구간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고 있어요. 52,500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또 다시 잡아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물려서 끌려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거랑 다른 종목이 하락하는 거랑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하락이 많았죠. 그래서 우량주가 지금은 살 수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시간에 좀 올랐네요. 하이닉스도 이때 들어가서, 그리고 어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오늘은 하이닉스는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어제 하이닉스를 추가 매수를 해놓고 평단가를 84,100원까지 제가 끌어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손실 구간이죠. 이제 내일 또 올라오면 얘도 이 갭 구간까지 85,700원 정도, 85,700원 많으면 86,000원에서 전량 정리를 하고 다시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그 오늘 밤 미 증시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해주냐에 따라서 반등의 폭이, 반등의 강도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 반등의 강도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이제는 밴드를 낮춰서 293,000원이나 294,000원 이 라인에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갭 들면은 이제 매도, 11선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5일선, 여기 61선이 깨진 이 구간 167,000원, 167,000원에 매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67,000원. 어차피 대형주들의 위치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 다음에 뭐 PNT라든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여전히 좋을 겁니다. 반등도 강하게 줄 거고요. PNT, 메페스, 그 다음에 RF, HIC,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은 계속 봐야 돼요. 오늘 특히 RF, HIC는 이번에 하락장에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도주입니다. 예, 신고가치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관이 강하게 당기고 있는 기관 주도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이 이노와이어리스랑 저는 PNT를 좀 매매를 했고요. PNT는 좀 잡고
물량을 좀 잡아서 타점들을 볼까요? 이제 PNT는 잡고 일부 3%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또 매매를 할 거고요. 오전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노와이어리스는 발매도를 했죠. PNT는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발매도했어요. 발매도. 근데 이 구간이 한 2% 정도,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 구간.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느 시점에서 잡았냐가 중요하죠. 어느 시점에 이제 이 시점에 제가 다른 걸 또 매매한 게 다른 계좌로 이제 미국 S&P 500 인버스를 이 구간에 잡았으니까요. 지수가 돌아갈 때 추가 매수를 한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구간 때 또 어떤 걸 했을까요? 시젠은 장 초반에 봤던 것 같고, 시젠은 장 초반에, 네, 시젠은 장 초반에, 네, 시장 안 좋을 때. 근데 이 구간도 저거 보여주면 이게 다 3%짜리예요. 3%짜리. 장 초반에 했고, 식품제약구를 두 번 매매를 했네요. 계좌 두 개 사서 한 계좌는 이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두 계좌 다 여기서 팔고, 한 계좌는 50%, 나머지 한 계좌는 여기서 팔고, 그 계좌로는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 돌파, 여기서 매도, 이렇게 매매가 된 것 같네요. 오늘 매매가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원래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구간 자체를 이제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 이 구간에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싶어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생각했던 게 이노와이어리스인데, 종목에 대해서 발매도를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대형주들에 대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목들 보면은 강한 종목들은 분명히 반등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대비 약한 종목들 있죠. 반등 못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같은 종목군 안에 있는데 훨씬 약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종목군들 안에서 훨씬 약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물리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매도를 잘 하시고요. 현금 확보하셔서 이번 위기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